1월의 강원도 산속은 유난히도 매서웠다. 하얗게 얼어붙은 땅 위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 나무꾼 이모씨 65는 새벽부터 산을 오르고 있었다. 겨울 내내 땔감을 구하기 위해 익숙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던 그의 발길이 어느 순간 멈췄다. 발밑에 낯선 무언가가 살짝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바위 조각이나 낡은 천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축축하게 젖은 흙 속에서 가방의 끈이 삐져나와 있었다. 오래된 듯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표면은 녹색 이끼가 뒤덮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진 이 씨는 잠시 주저했으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손으로 흙을 털어내며 가방을 꺼냈다. 가방은 예상보다 무거웠다. 물에 젖은 탓도 있었지만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 묵직하게 눌려 있었다.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지? 그는 중얼거리며 지퍼를 억지로 당겼다. 녹슬어 굳어있던 지퍼가 힘겹게 열리자 곰팡이 섞인 냄새와 함께 낡은 천 조각들이 보였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교복 조각이었다. 파란색 체크문의 치마와 흰 블라우스.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오래된 핏자국으로 보이는 갈색 얼룩이 배어 있었다. 이 씨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다. 그 옆에는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표지가 물에 젖어 울퉁불퉁했고 일부는 이미 글씨가 번져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몇 장은 완전히 흘러내렸지만 남아있는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나 집에 갈 수 있을까? 순간 이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숲속의 바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곁에서 속삭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폴더형 휴대전화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다. 화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배터리는 이미 부풀어 올라 있었다. 기계 자체는 작동할 수 없었지만 이 씨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마을 파출소로 내려가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가방을 수거했다. 주변을 살펴본 형사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 오래전 실종 사건과 연결된 증거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다. 조사실로 옮겨진 가방은 증거물처럼 정밀하게 다뤄졌다. 경찰 과학수사팀은 교복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채취했고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심카드를 분리했다. 일기장 역시 가능한 모든 페이지를 복원하기 위해 특수장비에 맡겨졌다.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머리카락의 DNA가 2008년에 실종된 여고생 김지연, 당시 17세과 일치한다는 보고였다. 그 이름은 경찰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낯설지 않았다. 15년 전 서울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김지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부모는 방송사 인터뷰에 나와 눈물로 호소했고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수색에 참여했지만 결국 단 한 조각의 단서도 발견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던 것이다.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서 발견된 낡은 가방 하나가 다시 그 비극적인 사건을 세상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숨어있던 진실이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다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듯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어왔고 그날 아침 산속을 걸었던 나무꾼의 귀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을 한 문장이 맴돌았다. 엄마, 나 집에 갈 수 있을까? 겨울 새벽, 강원도의 차가운 바람이 숲 사이를 스쳐 지나가듯 경찰서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허름한 종이 박스 안에는 숲속에서 발견된 낡은 배낭이 들어있었다. 배낭은 이미 형태가 망가져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 속에서 나온 물건들 찢어진 교복 조각, 빛바랜 수첩, 그리고 부서진 폴더폰 근 한눈에 봐도 평범한 분실물이 아니었다. 형사들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은 이유였다. 형사 박재훈, 가명,
은 장갑을 낀 채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는 습기를 머금어 쉽게 찢어질 듯 했지만 몇몇 문장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중 마지막 장에는 급히 끼적인 듯한 글씨가 눈에 띄었다. 엄마, 나 집에 갈 수 있을까? 그 한 줄은 마치 얼어붙은 칼날처럼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찌르는 듯 했다. 오래전 실종된 한 여학생의 이름이 형사들의 뇌리에 떠올랐다. 2008년 강원도 원주에서 사라진 여고생 김지연, 가명. 당시 17세였던 그녀는 방과 후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고 전국 방송에 실종 신고가 나가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지만 끝내 단서 하나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설마 이게 그 아이가 아니겠지. 형사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곧바로 국과수의 감정의뢰가 진행됐다. 배낭에서 나온 머리카락, 그리고 작은 핏자국. 최신 기술로 진행된 DNA 감정은 몇 주 후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그것은 분명히 김지연의 것이었다. 17년 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지연의 사건은 그 시대의 상처와도 같았다. 2008년 당시 그녀의 부모는 방송국마다 찾아다니며 딸의 사진을 들고 울부짖었다. 지연아, 어디 있니?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졌다. 부모는 결국 이혼했고 아버지는 몇 년 뒤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지금도 원주 외곽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실종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멈춰버린 듯 했다. 형사 박재훈은 수첩을 다시 넘기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 실종 소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글씨체는 갈수록 흐려지고 삐뚤어져 있었는데 마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것처럼 보였다. 집에 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구조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지막 절규일지도 몰랐다. 경찰은 즉시 실종 장기 미제 전담팀을 재소집했다. 그러나 세월은 잔인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 중 상당수는 퇴직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형사들이 사건을 이어받았지만 17년 전의 기록은 낡은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첫 조사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교복 조각이었다. 교복의 형태와 로고는 당시 지연이 다녔던 원주여고의 것과 일치했다. 그러나 옷감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곳곳에 흙과 곰팡이가 스며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손상이면 최소 10년 이상 야외에 방치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배낭 자체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땅속에서 드러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최근에 의도적으로 묻었던 게 아닐까?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만약 그렇다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은폐된 범죄의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도 수첩에 남은 마지막 글권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언가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었다. 수첩 속에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았지만 문장 중간에 겨울이 너무 춥다는 표현이 있어 당시 계절이 겨울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지연은 사라지던 해, 바로 12월에 실종되었다. 형사 박재훈은 배낭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17년 만에 나타난 이 흔적이 우리에게 진실로 가는 열쇠가 될까? 아니면 또다시 길을 잃게 만들까?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온 후 경찰은 이번에는 배낭 속에서 발견된 낡은 폴더폰에 주목했다. 겉은 금이 가고 액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내부 메모리 칩은 일부 보존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이 복구 작업에 들어가자 오래된 문자 메시지 몇 건과 사진 파일이 남아 있었다. 메시지의 대부분은 2008년 실종 직전 며칠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보였다. 발신인은 엄마와 민지라는 친구 이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중 이해할 수 없는 한 메시지가 형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2008년 12월 11일 21시 47분. 너 오늘도 그 사람 만났어? 위험하니까 제발 그만해.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수신자는 김지연. 그리고 그날은 바로 지연이 사라진 날이었다. 형사 박재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시 경찰 기록에는 지연이 특정 인물과 접촉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 사람 뒤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었다. 휴대폰 복구와 동시에 경찰은 과거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다. 2008년 당시 지연과 같은 반 친구였던 민지, 가명는 지금은 30을 넘긴 성인이 되어 있었다. 인터뷰 자리에서 민지는 조심스레 당시를 회상했다. 지연이는 성격이 활발했어요. 공부도 잘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항상 웃음을 주는 아이였죠. 그런데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혼자 생각이 많아지고 가끔 전화 받으면 표정이 굳어있기도 했어요. 형사가 묻자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지연이가 저한테 한번 털어놓은 적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자꾸 자신을 따라다닌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동네 주민이겠거니 했는데 지연이는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무서워졌죠. 하지만 그땐 우리가 학생이라 어른들한테도 제대로 말 못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지금도 너무 후회돼요. 민지의 말은 사건에 새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당시 수사기록 어디에도 수상한 남성의 존재는 적혀 있지 않았다. 혹시 초기 수사에서 간과되었거나 혹은 은폐된 것은 아닐까? 경찰은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지연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17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작은 집안은 오래된 사진과 기념품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아직도 지연의 학창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애가 사라진 날도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오던 날이었죠. 집에서 저녁 준비하면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작은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지연이 즐겨 쓰던 머리핀, 편지, 그리고 당시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경찰 기록에 없던 한 장의 쪽지도 있었다. 엄마, 나 요즘 어떤 사람이 날 지켜보는 것 같아.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무서워. 쪽지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때는 단순한 사춘기적 불안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것이 결정적 신호였을지도 몰랐다. 조사가 거듭될수록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짙어졌다. 경찰은 당시 지연이 다니던 학원 근처 CCTV 기록을 다시 요청했지만 이미 오래전 데이터라 복구가 불가능했다. 대신 당시 학원 강사와 몇몇 동창들을 찾아 나섰다. 한 강사는 흐릿한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날 저녁, 지연이가 평소와 달리 굉장히 초조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나갔죠. 누군가를 만나러 간 듯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동창들 중 한 명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지연이가 자주 강원도 산길에서 낯선 차가 따라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농담처럼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섬뜩하네요. 이 진술은 배낭이 발견된 강원도 깊은 숲과 맞물리며 경찰에게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복구된 휴대폰 사진 중 한 장은 경찰의 시선을 단숨에 붙잡았다. 흐릿하지만 교복 차림의 지연이 찍힌 사진이었다. 문제는 사진이 찍힌 장소가 학교나 집 주변이 아니라 낯선 산길이라는 점이었다. 사진 속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촬영 각도는 분명 셀카가 아니라 누군가가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구도였다. 형사 박재훈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다. 누군가 분명히 지연을 뒤쫓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배낭 속 단서들과 휴대전화 복구 결과가 공개되자 경찰은 즉시 용의자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연이 실종되던 2008년, 사건 초기에는 단순 가출로 분류되어 수사가 지연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견은 그 모든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형사 박재훈은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사건 발생 당일 학원 근처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낯선 남성이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증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시되었다. 게다가 당시 담당 형사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색 범위를 제한했으며 지연의 집에서 불과 5km 떨어진 산길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박재훈의 물음에 팀원들은 침묵했다. 경찰 내부의 실책일 수도 혹은 더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도 있었다. 새로운 단서가 언론에 일부 알려지자 몇몇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중 한 통화는 형사들을 긴장시켰다. 저는 그때 원주에서 택시를 몰던 사람입니다. 2008년 겨울, 밤늦게 어떤 남자가 교복 입은 여학생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아이가 저항하면서 소리쳤지만 제가 겁이 나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혹시 그게 김지연 양이었을까요? 제보자는 익명을 요구했지만 그의 기억은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과 이상하리만큼 맞아떨어졌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다는 점이었다. 당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기록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차량 번호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좁히기 위해 당시 원주 일대에서 성범죄나 아동 유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다. 수십 명의 명단이 나왔지만 그중 한 인물이 특히 눈에 띄었다. 최영석, 가명.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그는 여러 차례 미성년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09년 갑자기 지역을 떠나 행방을 감췄다. 최근에는 서울 근교에서 공사장 일을 하며 살아온 기록이 확인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중 2008년 12월 11일 밤 지연의 학교 근처 기지국에서 잡힌 신호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정도면 단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죠. 한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직접적 증거였다. 배낭이 발견된 지점과 최영석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필요했다. 경찰은 수빌대를 정밀 수색했지만 이미 세월이 너무 흘러 추가 유해나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일부 언론은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17년 전 실종 사건, 경찰은 뭘 하고 있었나? 지연 양 사건, 초동 수사 실패가 비극 키웠다. 비난 여론 속에서 지연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언론 앞에 섰다. 제 딸은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데려갔고 누군가 숨기려 했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제 아이는 잊히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건은 다시금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당시 지연과 친했던 또 다른 친구, 수진, 가명을 찾아갔다. 그는 당시 진술에서 특별한 점을 몰랐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지연이가 실종되기 전날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혹시 내일 같이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었죠. 무슨 일인지 묻자 그냥 혼자 가기 싫다고만 했어요. 그때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분명 무서워했던 거예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같이 갔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이 증언은 지연이 실종 직전에 이미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분명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 정체가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국과수의 정밀 감정 보고서가 도착했다. 배낭 속에서 발견된 혈흔은 지연의 것이 맞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교복 조각에서 미량의 다른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이었다.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지만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박재훈은 그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퍼즐 조각은 맞춰지고 있다. 지연은 누군가에게 납치당했고 그 과정에서 몸부림쳤다. 그리고 범인은 오랫동안 이 흔적을 감춰왔다. 하지만 왜 17년이 지난 지금 배낭이 나타난 걸까? 이 의문은 사건의 또 다른 수수께끼였다. 만약 범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증거를 남겼을까? 혹은 제3자가 우연히 묻혀있던 물건을 드러내게 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경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위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3일, 늦가을의 찬바람이 원주 시내를 스쳐 지나갔다. 밤 9시가 넘어가면서 학원과 골목에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줄어들었다. 거리에는 버스가 덜컥거리는 소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깜빡이는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17살 김지연은 평소처럼 수학 보충 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나섰다. 교복 위에 얇은 외투를 걸쳤지만 초겨울 바람은 매섭게 얼굴을 파고들었다. 지연은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집으로 가는 길을 서둘렀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9시 15분.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엄마가 저녁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같은 반 친구였던 준호, 가명는 학원 건물 앞에서 지연을 본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지연이가 나보다 먼저 학원을 나갔어요. 버스를 탈 줄 알았는데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학교 근처에 서 있었는데 지연이가 그 차 쪽을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본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준호의 증언은 당시 경찰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었지만 결정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검은색 승용차는 너무 흔한 차량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날 인근에서 이동한 수백 대의 검은색 차량을 조사했지만 결국 특정할 수 있는 차량은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원주의 CCTV 설치 비율은 지금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았다. 주요 도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학교 근처 골목길이나 주택가에는 카메라가 전혀 없었다. 지연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다. 처음엔 배터리가 방전된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어머니는 직접 학원에 전화를 걸었다. 지연이는 수업 끝나고 집에 간 걸로 압니다. 학원 관계자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11시, 어머니는 경찰서로 향했다. 딸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하지만 당시 담당 경찰은 태연하게 말했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가 친구 집에 가기도 합니다. 아직 몇 시간이 안 지났으니 기다려보시죠.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더욱 무너뜨렸다. 지연은 평소 철저히 엄마에게 귀가 시간을 알리는 아이였다. 아무 연락 없이 늦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초동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 몇 시간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었을지 모른다. 이튿날 새벽, 어머니는 집 근처부터 학원 주변까지 직접 발로 뛰며 딸을 찾아 나섰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새벽 버스가 덜컥거리며 지나갔다. 어머니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이 아이 보셨어요? 교복 입은 여학생인데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종 신고가 공식 접수되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등산로, 하천, 공터까지 수색견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언론은 고등학생 실종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고 시민들의 불안은 커졌다. 하지만 그 불안은 며칠 지나자 점점 다른 뉴스에 묻혀갔다. 지연의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딸의 사진을 수백 장 인쇄해 원주 시내 곳곳에 붙였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대형 마트 입구,
심지어 시장 좌판 앞까지.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고개 숙이며 호소했다. 혹시 제 딸 좀 보셨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작은 단서라도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절박한 모습은 곧 방송에도 소개되었다. 그녀는 전국 방송에 출연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제발 제 딸을 찾아주세요. 지연이는 제 전부입니다. 사람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냉정하게 흘러갔다. 며칠이 몇 달이 되었고 결국 몇 년이 흘렀다. 단 한 건이 유효한 제보도 없었다. 지연이의 실종 소식이 접수되자 원주 경찰서는 즉시 긴급 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은 당시 고등학생 실종 사건으로는 드물게 비교적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학교 주변 골목과 인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백 대의 검은색 승용차를 추적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 기록, 주차 기록, 시민 신고 등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원주의 도로 곳곳에는 CCTV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가 설치된 곳도 드물었기 때문에 검은색 차량을 특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경찰 수사관 중 한 명은 나중에 증언했다. 당시 우리는 수많은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만 해도 몇백 대였습니다. 일일이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 기록이 너무 제한적이었거든요. 수사팀은 학교 주변 CCTV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와 버스 정류장, 심지어 주택가 진입로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하지만 모든 영상은 흐릿하거나 지연이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일부 영상에서는 검은색 차량이 지나가는 장면만 보였을 뿐 누가 타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점점 수사의 한계를 느꼈다. 한편 지연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그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묻고 어떤 단서라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행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반복했다. 매일 집과 경찰서를 오가며 기다리는 시간은 그녀에게 극심한 고통이었다. 그 시기, 언론도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전국 뉴스와 신문은 고등학생 실종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보도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사건으로 대체되었고 지연을 찾는 노력은 점점 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경찰은 차량 탐색을 위해 거리의 목격자들을 일일이 조사했다. 상점 주인, 버스 기사, 지나가는 행인까지. 그러나 당시 목격 정보는 신빙성이 부족했다. 어떤 사람은 검은색 차가 지나갔다라고 했지만 누구도 그 안에 누가 탔는지 알지 못했다. 수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엉뚱한 방향으로 경찰의 수사력을 분산시켰다. 이 와중에 지연의 가족은 서서히 절망에 빠졌다. 아버지는 매일 집 근처를 순회하며 딸의 흔적을 찾았지만 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들고 하루 종일 길거리를 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일부는 눈길 한 번 주고 지나갔고 일부는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가족의 일상도 서서히 무너졌다. 식사는 끊임없이 불규칙해졌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매일 밤 지연의 방을 바라보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방은 점점 냉기만 남은 공간이 되어갔다. 부모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절망과 무력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차량 수색을 확대하고 주변 차량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도시 경찰과 연계했다. 그러나 이동 경로가 분산되어 있어 어느 지점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서가 사라진다라는 긴장감이 퍼졌다. 그해 12월이 되자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고 가족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어머니는 지연의 방에 앉아 딸의 교복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혼자 숲길을 돌며 지연아, 어디 있느냐? 라고 중얼거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다. 지연의 가족만이 여전히 집요하게 딸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사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경찰의 수사와 사회적 관심 사이의 간극 속에서 지연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했다. 수년이 흘렀지만 지연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경찰 기록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지연의 이름은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하지만 가족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11월 3일이 되면 부모는 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목을 찾아 나섰고 길가의 CCTV와 인근 상점을 다시 확인하며 희미한 단서라도 잡으려 애썼다. 어머니는 지연의 사진과 편지를 항상 손에 쥐고 다녔다. 밤낮으로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도심과 외곽을 오갔다. 방송국에 출연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지연이 다니던 학원과 학교 주변에 포스터를 붙이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도 매일 아침 숲과 길을 돌며 딸이 남긴 발자국을 상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희망은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런 어느 날 겨울이 끝나가던 1월 초순 원주의 깊은 산속에서 기묘한 소식이 들려왔다. 한 노인 목재 장수가 장작을 수집하러 산을 오르던 중 오래된 낙엽과 젖은 흙 속에서 이상한 형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낡고 젖은 배낭이었다. 처음에는 일반 쓰레기라 생각했지만 배낭을 열자 내부에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 안에는 오래되어 해진 교복, 물에 젖어 바랜 일기장, 그리고 깨진 플리폰이 있었다. 노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배낭은 현장 감식과 함께 안전하게 수거되었다. 경찰은 배낭 안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핏자국을 정밀 분석했고 바로 김지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순간 사건은 수년간의 미궁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충격적인 전환을 맞았다. 이 배낭의 발견은 단순한 물건의 발견이 아니었다. 지연의 가족에게는 잃어버린 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어머니는 경찰서를 달려가 배낭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배낭을 손에 들고 흔들리며 지연이 겪었을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간의 절망, 수많은 밤의 기다림, 끝없는 질문들이 모두 이 순간에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배낭 속 단서를 통해 당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지연의 마지막 감정과 불안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몇몇 페이지에는 엄마, 나 집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검은색 차량과 관련된 단서, 지연이 목격된 위치와 시간, 그리고 일기의 내용이 하나씩 맞물리면서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족은 이제 다시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다. 단서가 늦게 발견되었지만 그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배낭 속 물건 하나가 수년간 잃어버린 딸과 가족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사건 해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했지만 부모는 더 이상 무력하게 기다리지 않았다. 지연의 흔적을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이 발견은 또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다시 사건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연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었다. 수년간 잊혀졌던 실종 사건이 한순간의 발견으로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배낭이라는 작은 물건이 지연과 가족, 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결정적 매개체가 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지연의 가족은 배낭을 중심으로 사건 기록과 단서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기억과 감정을 기록하며 앞으로 있을 경찰 조사와 사회적 관심에 대비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거였지만 배낭의 발견은 그들에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배낭이 발견된 산 깊은 곳 주변을 다시 정밀 수색했다. 겨울바람이 울부짖듯 숲속을 휘감고 있었고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탐사팀의 발걸음마다 눈밭과 낙엽이 삐걱거리며 삐걱거렸다.
그들은 배낭 발견 지점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다. 나무 판자로 지어진 그 건물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허물어지고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렸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선 순간 조사팀 모두가 숨을 죽였다. 벽면에는 누군가 손으로 새긴 듯한 글씨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대부분 희미하게 보였지만 몇몇은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고 또한 절망과 공포가 묻어나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춥다. 무섭다. 집에 가고 싶다. 글자마다 떨림과 두려움이 배어있는 듯 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단순한 장난이나 낙서가 아님을 직감했다. 벽에 새겨진 글씨는 지연이 실제로 오두막 안에서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팀원 모두는 이 공간이 단순히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증거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바닥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교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물에 젖고 해진 옷감은 누군가의 신체 흔적을 떠올리게 했다. 그 옆에는 썩어가는 줄이 놓여 있었는데 조사팀은 그것이 지연이 갇혀 있을 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목재 장작더미와 먼지가 쌓인 바닥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냄새는 오래된 공포와 절망의 잔재를 느끼게 했다. 조사관들은 사진 촬영과 현장 기록을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공포와 긴장감이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한순간이라도 잘못된 움직임이 사건의 중요한 흔적을 망칠 수 있었다. 한 팀원은 떨리는 손으로 벽에 글씨를 촬영하면서도 눈물이 고였다. 이 글씨와 흔적들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연의 외침이자 잃어버린 시간 동안의 고통을 보여주는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며 나무들을 흔들었다. 삐걱거리는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조사관들의 옷깃을 스쳤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과거의 사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오두막 안에는 여전히 지연의 존재가 남아있는 듯했고 벽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가 절규로 느껴졌다. 조사팀은 오두막 주변을 추가로 수색했다. 바닥 틈새와 주변 흙 속에서 작은 개인 소지품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래고 손상되어 있었다. 작은 인형, 학용품, 그리고 일기장 일부 조각들이 발견되면서 이 공간이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연이 머물렀던 증거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팀장인 박 형사는 팀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지시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흔적은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절대 건드리지 말고 세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강렬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팀원들은 한 명씩 벽과 바닥, 그리고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발견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가 오래된 교복 조각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교복, 지연이 입었던 것과 동일한 학년의 교복입니다. 상태를 봐서는 오랜 시간 사용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두막 안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까지 남아있는 진실의 무게였다. 그들은 이 작은 공간이 지연의 마지막 흔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오두막 안을 더 깊이 조사하면서 경찰팀은 점점 더 충격적인 발견들을 이어갔다. 바닥 틈새와 오래된 목재 사이에서 작은 물건들이 나왔다. 오래된 필통, 낡은 노트 조각,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지연이와 친구들이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이곳과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팀원들은 이 사진이 지연이 실종과 관련된 단서일 가능성을 곱씹으며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 사이 벽에 새겨진 글자들을 더 자세히 촬영하고 기록하면서 조사팀은 벽의 내용이 단순한 절망의 표현을 넘어 사건 당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음을 깨달았다. 반복되는 문구 속에는 체포할 수 없는 절망, 추위와 공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벽에는 엄마, 나 보고 싶다, 과 같은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조사관들은 그 글자를 볼 때마다 마치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오두막의 한 구석에서 발견된 오래된 줄과 교복 조각은 특히 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조사팀은 이 줄이 단순히 흔적이 아니라 지연이 일시적으로 억류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팀장은 팀원들에게 강조했다. 이곳은 범죄 현장의 일부입니다. 모든 물건은 훼손 없이 기록하고 모든 흔적은 단서로 삼아야 합니다. 팀원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고 발견된 물품들을 세심하게 분류했다. 조사관 중 한 명은 벽의 글씨를 카메라로 확대하며 말했다. 벽에 남겨진 글씨, 같은 필체로 보이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공포와 절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지연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느껴집니다. 그의 말에 팀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봤다. 오두막 안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고 모든 발걸음과 숨소리가 공간을 메웠다. 조사팀은 주변 흙과 나뭇가지 사이에서도 작은 단서들을 발견했다. 신발 조각, 작은 장난감, 오래된 일기장 조각 등이 그것이었다. 각 물건은 시간이 지나 손상되었지만 지연의 존재와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가치가 충분했다. 조사관들은 각각의 물건을 기록하고 배낭에서 나온 내용물과 연결지어 분석하기 시작했다. 팀장 박 형사는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오두막은 단순한 버려진 장소가 아닙니다. 지연이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낭, 교복, 그리고 벽에 새겨진 글씨까지 모든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동시에 결의가 느껴졌다. 팀원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이 단서를 어떻게 사건 해결로 이어갈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조사 도중 팀원 중 한 명이 바닥 틈새에서 오래된 메모를 발견했다. 종이는 물과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춥다. 오늘도 혼자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조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그 종이를 촬영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지연이 오두막 안에서 겪었던 공포와 절망의 시간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 조사팀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한 가지 목표로 움직였다. 지연이의 흔적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국민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포를 끝내는 것이다. 조사관들은 오두막 안의 공포와 압박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씩 단서를 확보했다. 조사팀의 노력 덕분에 오두막 내부의 흔적들은 점점 전체 그림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배낭, 교복, 벽글씨, 그리고 바닥 틈새의 작은 물건들까지 모두 연결되면서 지연의 마지막 행적이 구체적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들은 이 공간이 지연이 실종 당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임을 확신했고 동시에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이었다. 조사팀의 긴장감과 공포는 극에 달했지만 이 순간은 사건 해결로 가는 결정적인 시작점이기도 했다. 벽의 글씨와 물건들을 통해 지연이 겪었던 시간과 감정을 마주하며 조사관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작은 오두막 안에서 발견된 모든 단서는 앞으로 이어질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었다. 오두막 내부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팀은 마지막으로 남은 구석을 살펴보기로 했다. 오래된 목재 바닥 아래 작은 틈새가 눈에 띄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그 틈새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팀원들은 숨을 죽이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것은 지연의 배낭 속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브랜드의 오래된 작은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더 놀라운 물건들이 있었다. 손때가 묻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지연이의 개인 소지품, 작은 노트와 반쯤 녹아버린 휴대폰, 그리고 낡은 열쇠 한 개가 들어 있었다. 팀장 박 형사는 잠시 말을 잃고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가 찾던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지연이와 직접 연결되는 마지막 흔적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흥분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경찰팀은 상자를 기반으로 오두막 주변을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바닥, 벽, 틈새, 심지어 주변 나무 아래까지 손길을 뻗쳤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신발 한 짝과 낡은 장갑이 발견되었고 모두 지연이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서가 하나씩 이어지면서 이 오두막이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지연이의 실종 사건의 핵심 현장임이 점점 명확해졌다. 조사관들은 상자 안 휴대폰을 조사했다. 휴대폰은 이미 오래되어 켜지지 않았지만 메모리 카드가 남아있었다. IT 전문가가 즉시 복구를 시도했고 놀랍게도 몇 장의 사진과 메모가 회수되었다. 사진 속에는 오두막 내부와 지연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메모에는 당시 상황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었다. 춥다.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다. 라는 글권은 팀원들의 가슴을 더욱 조여왔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한치의 긴장도 놓치지 않았다. 오두막 안에서 발견된 작은 흔적 하나하나가 사건을 재구성하는 열쇠였다. 그들은 상자, 교복 조각, 벽 글씨, 바닥 틈새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준비를 했다. 조사팀은 동시에 주변 숲도 살펴보았다. 오두막과 가까운 나무들 사이 오래된 발자국과 바닥에 눌린 잔디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지연이 혹은 범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서였다. 추적 전문가가 흔적을 분석하며 말했다. 발자국 방향과 깊이로 보면 지연이가 이곳에서 나왔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범인은 그 흔적을 따라 움직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원 중 한 명이 오두막 옆 작은 웅덩이에서 반쯤 묻힌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지연이가 쓰던 학용품과 함께 당시 누군가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라는 문장은 사건의 숨은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조사팀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한 봉투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오두막 내부와 주변에서 발견된 모든 단서들을 정리하며 팀장 박 형사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우리는 지연이의 마지막 행적을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배낭, 상자, 교복 조각, 벽 글씨, 발자국, 메모,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발견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겨울 산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러나 조사팀 안에서는 긴장과 흥분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지연이의 오랜 실종이 이제 한 걸음 더 진실에 가까워졌음을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오두막 안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진실 규명의 핵심이 될 것이며 동시에 오랜 시간 가족과 국민에게 남아있던 공포와 절망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었다. 경찰 수사팀은 오두막에서 회수한 배낭 속 휴대폰을 면밀히 조사했다. 오래된 휴대폰은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켤 수 없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이정훈은 포기하지 않고 휴대폰 내부 회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케이블과 장치를 연결한 끝에 드디어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깜박이며 켜졌다. 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 순간 낡고 부서진 장치에서 들려오는 약한 비프음이 조용한 오두막 안을 메아리쳤다. 휴대폰 내부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메시지함 안에는 아직 전송되지 않은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손글씨처럼 불규칙하게 저장된 글권은 다음과 같았다. 누군가 따라와. 문장은 간결했지만 긴장과 공포가 생생하게 묻어났다. 메시지는 2008년 11월 3일, 지연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 직전 작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수사팀은 모두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작은 화면 속 짧은 글귀가 그동안 잠자고 있던 사건의 실마리를 흔드는 듯 했다. 박 형사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연이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공포의 증거입니다.
팀원들은 메시지를 확대하여 문자 작성 시간을 확인했다. 휴대폰 내부 로그를 분석한 결과 메시지가 작성된 시간은 정확히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과 일치했다. 이제 수사팀은 기존 사건 기록과 연결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지연이 학교 주변에서는 여러 여학생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따라다니거나 감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증거는 매우 불충분했고 CCTV는 거의 없었으며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대부분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종결되었다. 지연이 사건은 그 흐름 속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극적인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었다. 팀은 기존 기록과 새로 확보한 디지털 단서를 대조하며 분석을 시작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 시간대, 범행 장소 등은 모두 놀랍도록 유사했다. 보십시오. 여학생들이 사라지기 직전 남긴 메시지, 오두막과 인접한 장소, 그리고 발자국과 남은 흔적들까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연이는 분명히 이 연쇄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두막에서 발견된 물품, 배낭 속 휴대폰,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교복 조각, 발자국, 그리고 벽에 남은 글씨들까지 각각은 독립적인 증거였지만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엮였다. 팀원들은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다. 긴 시간 동안 막혀있던 수사가 이제 비로소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이 단서는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범인이 여전히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미처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박 형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지연이를 따라다닌 범인의 실체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휴대폰의 데이터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작은 화면 속 메시지 한 줄이 수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 짧은 문장은 단순한 두려움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사건 해결의 열쇠였다.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발생한 주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 보고서에는 몇 건이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여학생들이 수업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낯선 남성에게 따라다니거나 의심스러운 차량이 근처를 배회한다는 신고였다. 대부분 신고는 불충분한 증거로 인해 종결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록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포렌식 팀은 지연이의 휴대폰 메시지와 이전 신고들의 장소와 시간을 일일이 비교했다. 놀랍게도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 주변은 과거 사건들의 중심지와 겹쳤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주로 혼자 이동할 때 발생했고 주변 CCTV가 거의 없거나 흐릿하게 작동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패턴은 범인이 철저히 계획하고 움직였음을 암시했다. 형사 박준호는 오래된 사건 파일을 펼치며 팀원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 2008년 5월 한 여학생이 같은 패턴으로 신고했습니다. 동일한 차량, 같은 유형의 남성. 하지만 당시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지연이는 그 연쇄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팀원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추가 분석 결과, 이전 사건들은 모두 기록상 단독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지연이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단서들이 존재했다. 목격자 진술, 차량 특징, 남성의 외모 묘사,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등은 모두 비슷했다. 수사팀은 각 사건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발생 시간 순으로 이어보았다. 놀랍게도 사건의 흐름이 일종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패턴 분석을 통해 수사팀은 범인의 이동 루트와 행동 방식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다. 범인은 주로 학생들의 귀가 시간대를 노렸고 특정 거점 주변에서 기다리며 목표를 추적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연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몇 건이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거나 피해자가 무사히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연이는 운명이 달랐다. 박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것은 바로 이 연쇄성입니다. 과거 사건들은 지연이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였지만 경찰 기록에는 이 연결고리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고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팀원들은 자료를 재정리하며 과거 피해자들의 가족과 목격자를 다시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과거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수사팀은 몇 가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일부 목격자는 사건 당시 차량 번호의 일부를 기억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낯선 남성이 자주 학교 주변을 배회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이러한 목격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범인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여학생들을 감시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의 존재가 단순한 스토커 수준을 넘어 지연이를 오두막에 가둔 후 수년간 그 흔적을 남겼다는 점이었다. 배낭 속 휴대폰과 교복 조각, 벽에 새겨진 글씨는 범인의 잔혹함과 치밀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과거 사건과 연결된 흔적들이 나타나면서 수사팀은 범인이 단순히 우연한 범행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연쇄 범죄자임을 깨달았다. 박 형사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지연이 사건을 포함해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지만 증거는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전에 간과했던 세세한 단서들을 하나씩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지연이의 휴대폰 메시지 한 줄, 과거 사건 기록, 목격자 증언, 그리고 배낭과 오두막에서 발견된 증거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범인의 정체와 목적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긴장감은 점점 극에 달했다. 수사팀은 이제 단순한 추적이 아닌 범인의 계획을 깨뜨리고 여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놓이게 된 것이다. 오랜 시간 쌓인 자료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포렌식 분석 결과가 모여 수사팀은 드디어 범인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다. 이전 사건에서 보였던 차량,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그리고 지연이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모든 단서는 한 남성에게 집중되었다. 이름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주변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인식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중적 삶과 치밀한 계획이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준호 형사는 지도 위에 범인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며 말했다. 여기, 경로를 따라 지연이를 오두막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건과 겹치는 점을 보면 범인은 피해자를 철저히 관찰했고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행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배낭과 오두막의 흔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팀원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이 순간 범인의 잔혹함과 계획성이 현실감 있게 느껴졌다. 동시에 수사팀은 범인이 여전히 근처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주변 CCTV와 통신 기록을 다시 확인하면서 범인이 과거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시를 이어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지연이의 메시지에서 보였던 누군가 따라와 라는 경고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실제 위협을 암시하는 마지막 신호였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수사팀은 범인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현장 접근 계획을 세웠다. 이전 사건에서 나타난 루트와 시간대를 분석하면 범인이 다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추정할 수 있었다. 긴장 속에서 팀원들은 각자 장비를 점검하고 현장 주변을 조용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기술팀으로부터 작은 알림이 들어왔다. 지연이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마지막 메시지와 연결된 신호가 현장 근처에서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박 형사는 팀원들에게 낮게 속삭였다. 이 신호는 우리가 찾던 실마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사팀은 숨을 고르고 현장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오두막 주변의 공기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기묘한 소리를 냈고 오래된 배낭과 잔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모든 흔적은 범인이 최근에도 이곳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팀원들은 서로 눈빛으로 소통하며 주변을 조심스럽게 수색했다. 갑자기 오두막 근처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나무 뒤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박 형사는 무전기로 조용히 명령했다. 준비해. 범인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숨죽인 순간 팀원들은 심장 박동이 빨라짐을 느꼈다. 그동안 책상 위 문서 속에서만 보던 범인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범인의 존재가 확인되자 수사팀은 신속히 주변을 봉쇄하고 접근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치밀하게 계획된 포위망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현장은 긴장과 충격, 그리고 단연간 이어진 수사의 결실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박 형사는 범인을 제압하며 말했다. 지연이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범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동안 숨어있던 범인의 정체와 계획이 수사팀 앞에서 현실로 나타나자 마침내 사건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순간이 되었다. 수사팀은 증거를 확보하며 현장을 재확인했다. 배낭, 교복 조각, 벽의 글씨, 마지막 메시지. 모든 단서가 범인의 계획적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다. 동시에 범인을 체포함으로써 지연이를 포함한 연쇄 사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조금이나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길겠지만 우리가 시작한 이 길은 반드시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제 남은 것은 공식적인 수사 절차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다. 그 순간 오두막 너머로 겨울 햇살이 서서히 비추며 어둡고 차가운 숲속에도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단연간 이어진 사건의 그림자 속에서 드디어 정의와 진실의 실마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게 숲속을 흔들었다.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동물 울음소리가 공포와 쓸쓸함을 배가시켰다. 수년간 이어진 수사와 발견에도 불구하고 김지연 가족의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배낭과 오두막의 발견이 잠시나마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과 무수히 많은 의문 앞에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되었다. 지연의 어머니 MRS 김은 매일같이 그 소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매번 아침이 밝으면 그녀는 아직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밤이 되면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다. 누가 내 딸을 데려갔을까? 왜 흔적은 15년이나 지나서야 드러난 걸까? 그녀는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겪었을까? 한숨과 눈물이 교차하는 나날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답을 갈구했지만 그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다. 경찰 조사와 포렌식 분석, 과거 사건 기록, 그리고 발견된 배낭 속 단서들은 단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연은 확실히 오랜 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와 벽에 남겨진 글씨는 그녀의 공포와 절망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범인의 정체와 행동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진 듯 보였지만 퍼즐의 가장 핵심 조각은 여전히 사라져 있었다. 숲속 오두막과 발견된 단서들은 단순한 사건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 살아남은 한 소녀의 흔적이었다. 배낭 속 낡은 교복 조각과 부서진 휴대폰, 그리고 손때 묻은 일기장은 그녀가 겪은 현실과 공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실의 단편일 뿐이었다. 지연의 가족은 여전히 그 숲과 배낭, 오두막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사건을 재구성했다. 수많은 질문이 남았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힘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다. 왜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녀의 흔적이 드러났는지, 그 긴 시간 동안 누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수사팀 역시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할 수 없었다. 범인은 체포되었지만 지연의 모든 경험과 고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이었다. CCTV 한 장면, 마지막 메시지, 오두막의 글씨. 그 외의 사실들은 미스터리 속에 묻혀 있었다. 경찰 기록 속 숫자와 이름들은 단지 사건의 형태를 보여줄 뿐 실제 경험과 감정,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를 전달할 수는 없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지연이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엄마, 나 집에 갈 수 있을까? 수년 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글권은 아직도 가족과 수사팀 모두의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글권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한 인간의 절망, 희망, 그리고 진실을 향한 작은 신호였다. 바람에 실려온 냉기 속에서 오두막과 배낭은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사건의 증거가 아닌 미해결의 경계에서 인간의 기억과 고통을 증언하는 듯 했다. 가족들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희망과 두려움을 함께 안고 있었다. 결국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숲속의 배낭과 오두막은 사건의 일부 진실만을 드러냈을 뿐 나머지 이야기는 여전히 숲과 함께 숨겨져 있었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지연이의 경험 전체를 알 수 없었다. 수많은 질문은 남았지만 그 답은 오직 지연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다. 해가 저물며 겨울 숲속에는 깊은 어둠과 함께 눈송이가 흩날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누군가의 숨결과 눈물이 스며드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가족들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배낭과 오두막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미해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희미한 바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것은 지연이의 기억일 수도, 가족의 눈물일 수도,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한 조각일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다. 숲속 깊은 곳에 묻힌 미스터리,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기억과 감정들은 오직 지연만이 알고 있는 채로 남겨졌다. 그리고 시청자에게 남겨진 질문은 하나였다.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